언제나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곳. 가져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와.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일부러 옵니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이 땅의 첫 선교사. 최초의 성경이었던 것이구나. 말씀으로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역사를 만나러 충남 서천으로 떠납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서천에서도 바다와 가장 인접한 서천군 서면인데요. 부드럽게 불어오는 해풍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도착한 곳은 서면의 움푹한 만에 자리한 홍원항인데요. 바다로 뻗은 방파제 끝 등대에서 잔잔한 서해를 바라볼 수 있는 숨겨진 미양이죠. 이곳은 서해안 항구 중에서도 유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 어선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포구에선 새벽 출항에 나섰던 어부들이 바삐 움직이며 그날 잡은 엄청난 양의 해산물들을 어딘가로 옮길 채비를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막 잡아 올린 해산물들이 직행하는 곳은 바로 위판장. 오전 6시부터 1시간 단위로 수산물 경매가 열리는 이곳은 홍원항의 색다른 볼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어온 해산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매인들. 오늘은 생태 어떤 거예요, 생선이? 상태 썰어서 못 파는 해로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싱싱한 해산물의 집합장소. 갖가지 화로는 물론 꽃게, 해삼,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네요. 경매가 끝난 후에는 물건을 건너편 판매장으로 옮겨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데요. 몰려드는 외지인과 지역민들로 언제나 활기 넘칩니다. 경매가 오늘 여기 말하자면 특급 입찰을 잘 가야 돼요. 고기 볼 줄을 알아야. 좀 안 좋아하는 느낌이 오래 했으니까. 홍원항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제철 해산물을 바로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서해안 뻘이 들어와갖고 이 고기가 다른 데 비해 맛있어요. 꽃게, 아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오늘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를 보여주시는 사장님. 앞치마. 얘는 반바지예요. 배 껍데기 모양이 뾰족하면 수컷, 넓적하면 암컷인데요. 서천 바다의 특산물로 손꼽히는 꽃게는 그 크기와 맛으로 정평이 나 있죠. 꽉 찬 알만큼 맛이 좋아 전국의 미식가들을 홍원항으로 불러들인답니다. 펄떡 뛰는 생선은 활기찬 포구의 일상. 서천이 자랑하는 계절별 해산물이 풍성하게 모여드는 곳이니만큼 맛을 안 보고 가면 섭섭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해봤는데요. 원래는 15,000원인데 15,000원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지금 빨리 가서 이제 회 떠달라고 하시면은 더 신선하게 드십니다. 좀 가서 드시면 돼요. 시장에서 산 활어나 해산물을 포구 뒤쪽에 쭉 늘어선 식당에 가져가면 즉석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데요. 힘 좋은 생선을 한 손으로 제압하는 사장님. 사장님의 정성과 노련함이 깃든 손길로 어느새 회 한 접시가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해요. 생선뼈로 얼큰하게 끓여낸 매운탕과 자연산 화로회까지 서천 앞바다가 한상 가득인데요. 그 풍미를 즐기기 위해 매년 이곳을 찾는 손님들. 배에서 바로 음수가 되는 거라 엄청 싱싱해요.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고 싱싱한 것을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와서 먹는 거예요. 싼 맛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천의 인심과 바다 맛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활짝 열려있는 홍원항과 그 안에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수산시장까지 막 건져 올린 화로처럼 싱싱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홍원항에서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장항 송림 산림욕장.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구부터 푸른 소나무들이 반겨주는데요.
울창한 송림은 모래날림과 바닷바람으로부터 주변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뿐더러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 해안을 따라 산책 코스가 마련돼 있어 바다와 숲의 운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죠. 자연 친화적인 것 같아요. 박물관 보러 왔는데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뭐 얻은 느낌. 그리고 이곳엔 15m 높이에 250m 길이를 자랑하는 서천의 대표 명소 장항 스카이워크가 있는데요. 이곳의 입장료는 단돈 2,000원. 그런데 표를 끊으니 2,000원짜리 서천 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네요.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스카이워크로 올라가 봤는데요. 쭉 뻗은 소나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걷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어우러져 드넓은 하늘과 바다가 온통 내 것이 됩니다. 스카이워크 끝에 다다르면 해안을 따라 1.5km나 이어진 백사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간조 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을 오롯하게 감상할 수도 있죠. 15m 상공의 아찔한 즐거움과 함께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석구석 즐기며 낭만을 누려봅니다. 이번엔 서천이 품은 믿음의 성지로 향했습니다. 일몰과 일출을 모두 볼 수 있는 명소로도 유명한 마량포구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포구 뒤편에 위치한 공원. 그런데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담당 관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은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공원입니다. 중국의 무역 협상차 왔던 영국 함선들이 임무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육지에 있는 마을 한번 구경하겠다고 정박지를 찾아서 들어온 곳이 이곳인데, 그들이 이제 마을 구경은 못하고 돌아가면서 조선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영국 사람들의 이제 기록에 있게 되어져요. 조선 후기 1816년 9월 조선의 해안을 탐사하다가 마량포구에 정박한 영국의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당시 함장이었던 맥스웰과 바실홀이 우리나라의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책을 선물해줬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로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던 사건으로 고증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꾸며진 기념관은 성경 전래 200주년을 맞아 2016년 9월에 개관했는데요. 이곳엔 성경이 전래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시기별 한국어 성경 번역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당시 성경을 주고 간 맥스웰 함장과 성경을 받은 우리나라 관리 조대복 첨사가 맥스웰 함장실에서 만나는 그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시 리라오의 함장 바실홀이 쓴 조선 서해안 항해기가 영국에 전해져 유럽 전역에 조선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조선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손짓하면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많은 영국의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영국 선교사님들이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격적인 선교 전부터 이 땅에 문을 두드렸던 복음.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 식사
그 원대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벅찬 감동과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너무 좋은 시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래된 사연을 보면 그분의 우연같이 짜인 운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사를 통해 열매를 걷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전해진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량포구는 한국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아펜젤러 선교사와도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그의 순직을 기리는 공간에서 초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희 TV에서 왔습니다. 아, 이거 먼 길 오셨네. 이곳에 기념관을 짓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한 곳이 어청도인데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했을 당시에 탔던 뱃머리 모양을 본떠 지은 기념관은 그의 순직 110주년을 맞이해 2012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생애와 업적 등을 볼 수 있게 사진과 글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땅의 첫 선교사,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인천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1885년 4월 부활절에 처음 조선 땅을 밟았던 그는 한국 첫 감리교회인 정동교회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위해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은 믿음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와 자립정신을 일깨워주는 개척자의 길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역사를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소리 듣고 보고 가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육과 출판, 문서 선교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가 평생을 바친 또 한 가지. 바로 영어로 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성서 번역을 위해서 인천에서 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고 이 배가 파산되는 참 바다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데 당시 배 안에 함께 탄 한국인 통역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아펜젤러 선교사. 헌신된 사람, 다시금 도전받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사신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또한 제 삶 가운데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고요한 바다로는 생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즐겨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는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온 풍파조차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계시는 천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이분을 볼 때면 마음이 참 울적해져요. 헨리 아펜젤러 아들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말이 우리에게 가슴에 찡하게 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조국에 묻어주세요. 내 조국은 조선입니다. 이 땅에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아펜젤러의 사랑은 대를 이어 더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수고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정말 저도 작게나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소망의 마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조선말로 향하던 시대의 암흑기.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큰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침체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되돌아보아야 할 개척자들의 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믿음의 흔적입니다.